경기도가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도의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3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도의회 양당 의원 각각 6명이 참여합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철원군과 협약을 맺고 연내 중앙부처를 방문해 조기 착공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김승호 의장이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비롯한 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김승호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4일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첫 간부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도는 도의회 양당이 정상화된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도와 도의회 양당 6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협의체 공동의장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등 3명이 맡게 됩니다. 도와 도의회는 협의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동협약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가 포천 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종점인 신북IC 주변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포천 북부 지역의 발전과 남북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원까지 연장하는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철원군과 협약을 맺고 연내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철원 연장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외부 전문가를 감사 담당관으로 채용합니다. 시는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주시는 지난 2003년 10월 19일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외부 전문가를 감사 담당관으로 채용하는 건 처음입니다. 시는 행정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감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강수현 양주시장 역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감사 담당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라면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 가운데 매달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양주시도 동참했습니다. 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정지문 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들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 중에서 주거비를 좀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양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양주시 내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사업 내용 및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 지원 대상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으로 함으로써 청년이 학업 및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반응 궁금한데요.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금년도 8월 22일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꾸준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 시기는 2022년도 8월 22일부터 2023년도 8월 21일까지 1년까지입니다. 청년이 직접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주택과 정지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은 김승호 의장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비롯한 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현안에 대한 김 의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 먼저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경험을 더 동두천을 위해서 열심히 쓰라고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9대 의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사회 봉사활동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C노선은 동두천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가는 동두천을 볼 때 시민들은 동두천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돼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의회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에 갈 것입니다.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로 동두천에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위원님들과 또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촉구로 이번에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희룡 장관을 만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또 올해 안에 우리는 해제해라. 동두천의 조정지역이 아닌데 어떤 탁상 행정으로 해서 조정지역으로 묶는 거는 동두천의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와 이제 의과대 설립인데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부 지역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료가. 그래서 긴급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 응급 환자가 의정부로 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천이라든가 북부 지역의 포천, 그 부분이 재생병원은 절실히 필요하고 또 건물이 지금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동두천의 재생병원 또 의과대학 설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이제 3선 의원을 해보니까 모든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 또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초선 의원이 5분이고 제 3선이 이제 2분인데 그분들과 함께 모든 문제는 현장을 찾아보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정책 과제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주민들과 연결이 됐을 때 주민들은 거기에 충분한 정책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치 또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9대 의회는 9대 7명의 의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경기도 순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 추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길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의 추가 신설을 위한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GTX 플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GTX 노선이 확충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강원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는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GTX 플러스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망에 반영돼야 하며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적의 노선 설정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TX 플러스는 김동연 도지사가 제안한 민산 8기 공약 중 하나로 GTX ABC를 연장하고 DEF를 신설해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광역버스 입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를 195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4개 노선에는 전세 버스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89회 늘리고 33개 노선에는 정규 버스 53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106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증차 외에도 1차 대책 시 발표했던 2층 전기 버스 26대 도입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버스 만석으로 정류소에서 탑승하지 못하는 이용객을 위해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중간 지점에 추가 배차하는 중간 배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간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9건 등입니다. 축산물 제조 가공업체의 경우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취임 이후 지지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지 확대 지수 117.1로 2위 울산시장과 18.6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 확대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지지층이 늘어나는 것을,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의 평균은 85.3으로 김 지사는 평균 대비 30점 높은 확대 지수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월 25일에서 30일까지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478명 발생해 전날보다 5,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5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528명, 양주 252명, 포천 130명, 동두천 63명, 연천군 45명 등입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34.6%로 전날보다 1%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31.1%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소폭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5대 강력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128건으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